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중소사업자 지원 방안 연구를 발표할 한신대학교 지원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광고에 대한 시장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광고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상파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디지털을 제외하고는 많은 광고들이 어려움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 5개 광고라는 OH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1.2% 정도의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5개 광고가 왜 심각하게 줄어들었냐면 바로 이제 지금 언택트에 대한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이제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5개 광고 매체에 대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노멀 시대에 5개 광고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진흥에 대한 필요성을 빠르게 변화하고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이 5개 광고 중소사업자들, 제 연구는 이제 전체적인 광고 산업도 중요하지만 5개 광고 중소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진흥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모두 다 어렵겠지만 중소사업자가 훨씬 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5개 광고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뉴 노멀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전문 신청 인터뷰에 대해 적용해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5개 광고 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5개 광고 산업에 대한 세부 분야별 취급액과 종사자들을 이제 보면요. 1, 4인에 대한 4명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5개 광고 산업에서 68.1%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9인 이하까지 한다면 전체의 88.3%예요. 이렇게 매출액에 비해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 5개 광고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중소사업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고객 세부 광고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봐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이 중소도시가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이 9개 도시가 훨씬 더 구성비가 더 감소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규모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1억에서 5억 미만, 5억에서 10억 미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5개 광고 산업이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헌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2010년대부터 다양한 디지털에 대한 어떤 5개 광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홍근 김재영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기존에 있는 이 광고주라든지 또 광고를 만들고 있는 광고 대행사의 인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5개 광고 가지고는 안 된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로 통해서 좀 정교한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5개 광고,
이게 OOH가 디지털로 바뀌어서 DOOH를 통해서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고 대행사의 새로운 어떤 광고 창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14년에 천용석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 광고 산업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살펴보면 산업진흥 정책이 상당히 주체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기술과 표준화는 우리가 미래부라든지 네트워크는 방통위, 콘텐츠는 문화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부 기관들에 의해서 쪼개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부 주도의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강석의 연구에서도 우리 국내 5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뭔가 공공성을 띠고 있거나 정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한국 5개 광고 센터가 있는데요. 이러한 데서 크게 한 세 가지의 측면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인웨어, 제도라든지 정책, 교육이라든지 연구 출판 이런 것들, 또 소프트웨어, 어떤 조사 사업,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사라면 DB 구축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소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박현의 경우는 5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업계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준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현수막 길거리에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또 대형 디지털 광고물들도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일관된 법 기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고요. 법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 법에 대한 그다음에 또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좀 법 규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소사업자를 지원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동방성장과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계 의견을 정성적으로 알아봤다는 측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진흥 관점에서만 보는 부분은 이제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포괄적이진 않지만 이복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이 전자 게시판이 도입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중소기업의 일정 규모 이하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규정을 정하고 정책적인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 또 단기적으로는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기용 수용 능력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5개 광고 중소사업자들에게 이런 공공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5개 광고 중소사업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단기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인지, 장기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헌 연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에 광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통합적인 지원 개발을 여기에 보시는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일단 광고 기술, 그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유형의 광고 유형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 중소형 광고 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야 되고요. 또 4차 산업에 맞는 광고 교육에 대해서, 또 과학적 토대를 둔 광고 DB 사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광고 산업이고 5개 광고 중소사업자가 원하는
세부적인 정책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요, 뉴노멀 시대에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5개 강고 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자, 연구 문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5개 강고 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고요. 두 번째는 과연 중소사업자들은 디지털 5개 강고 산업에 대한 진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종합적으로 디지털 5개 강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 차원의 정부 차원의 5개 강고 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여 했습니다. 이 5개 강고 산업 발전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수행이 되었었고요. 전문가들은 5개 강고 관련 협회 관계자 분들을 중심으로 세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총연합하는 이 광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분을 한 명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5개 강고 연구를 최근에 수행한 경험이 있는 네 분에 대한 학계, 그래서 업계에 있는 관계기관과 그 다음 학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8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층 인터뷰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5개 강고 산업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5개 강고 산업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흥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중소사업자 시각에서 이 디지털 5개 강고 산업의 정책 개선안이 무엇인지 부분,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5개 강고 산업 진흥을 위한 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5개 강고 중소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 첫 번째에 대한 연구 결과는요, 코로나 이후에 5개 강고 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에 5개 강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히 5개 강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업을 불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광고 쪽에서도 디지털 광고 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현상이었고요. 이렇게 5개 강고 중소사업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도산되거나 파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디지털 5개 강고라는 이 산업이 굉장히 바뀌면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5개 디지털 전광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디지털로 인한 부분이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사업자가 주로 그것을 사업권을 따내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형 사업자와 중소사업자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대기업보다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5개 강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소사업자들이 영업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그들이 광고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연구 문제 1에 대한 이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본 내용은 이제 중소사업자 관점에 디지털 5개 강고 산업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디지털 5개 강고 진흥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시각을 과연 어떻게 그들은 느끼고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광고 시장의 전체 50% 이상을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기술적 차원에 대한 진흥도 필요하지만 이 5개 광고 사업자의 욕구를 반영한 진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 5개 광고 사업자가 과연 이런 발전,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전문 능력을 가졌던 분이 갑자기 디지털로 확 전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우선은 서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빛 공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자에 대한 어떤 시야 방해 이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수용자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디지털 광고 소재가 대부분 중국 수입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5개 광고 사업자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무조건적인 디지털 광고만 진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의 경우 최근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언론사 위주에 대한 어떤 선정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중소사업자 교육과 지원들은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기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 문제 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5개 광고 중소업 사업자의 지원 방안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는 조금 더 한정적으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분야에 한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신소재, 신매체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5개의 디지털 미디어를 개발했었다. 그러면 개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마케팅,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판매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소사업자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5개 사업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들에게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또 특히 무엇을 요구했냐면 국가나 이런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목적 디지털 광고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5개 광고 중소사업자도 직접적인 참여 아니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참여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장기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련법 규제에 대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역이 나타나면요. 그런 관련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뭔가 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광고산업진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신소재,
신매체, 신기술 사업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산학협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서 대학들과에 대한 어떤 이런 산학협력 기술도 진행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소사업자 연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사업자에 대한 규모가 아까 전에 내용을 보았듯이 1에서 5억, 5억에서 10억 정도에 대한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개별적으로 어떤 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한 중소기업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장기적인 대안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5개 광고 중소사업자를 막연한 기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럼 5개 광고 산업에서 진흥을 위한 부분에서 이 중소사업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심층 인터뷰를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개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기초, 기본 과정이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에 대한 심야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사업자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니즈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이제 니즈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 제대로 된 5개 광고 교육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법률적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중소사업질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고 개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AR, VR과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기관에 대한 어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초적인 얘기, 그냥 영상을 띄워 놓고 내용을 설명하는 정도에 대니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5개 광고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에 대한 우리가 5개 광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설 방식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일단은 5개 광고에 대한 전반적 지식, 예를 들어 5개 광고물 법규의 이해, 그다음에 불법 광고와 광고 윤리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게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신기술에 대한 5개 광고에 대한 내용들, 5개 광고에 대한 다양한 사례, 그리고 제작하는 거, 또 법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자,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연구는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 5개 광고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뉴노멀 환경에 맞게끔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진흥책을 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봤을 때는 중소사업자들이 정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5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이 중소사업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들을 영업하기 좋은 환경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중소사업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된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5개 광고 활성화를 단기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얘기를 하자면 단기적인 방향은 바로 신소재, 신매체에 대한 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5개 광고로 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어떤 기관들에서 디지털 5개 광고물 운영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 이 바로 중소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중소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같은 경우 상당히 실무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련된 기술 시설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개설 방식은 기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5개 강목을 먼저 습득하고 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5개 광고 사례든지 뭐 제작 관련 법규, 예를 들어서 신유형 광고 교육 이런 부분이죠. 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AI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광고 5개 광고에 대한 어떤 발전이 일어나는 보면 분명히 이런 광고에 대한 분쟁,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특허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시의적인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요. 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관련 신기술 개발에 대한 관련법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로 공공 디지털 5개 광고물 사업자들이 입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매체 신기술을 전환을 위한 대형 사업자와 업무를 제휴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법 규제에 대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혼재되어 있는 부처 간의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부라든지 뭐 방통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광고 5개 광고 관련된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 간의 통합을 통해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 또 중소광고 사업자 또 관련 기관 협회, 학회 이런 쪽에서 통합적인 발전 체계를 구성해서요. 바로 디지털 5개 광고 산업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뭐 이런 우리가 5개 광고 산업 발전 협의체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부처 간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한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사업 입찰 참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공공 정부 광고라든지 이런 5개 광고 참여 기업, 지자체가 하는 이런 데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좀 균형 있는 5개 광고 시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언론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아까 구인 이하가 80%가 넘는 그런 중소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신매체 신기술 전환에 대한 대형 사업체 제휴에 얘기도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중소사업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하기 어렵거든요. 또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광고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건 아무래도 대형 사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 그다음에 중소사업체가 함께 연결해서 그리고 사업을 좀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소사업체가 5개 광고 기술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특허권을 갖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지 이런 플랫폼 운영 사업 지원 지도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전체적인 디지털 5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바로 중소사업자의 관점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